매주 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과학관역동물원 오늘도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뒤에 보니까 귀여운 동물 네. 토끼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오늘의 네. 주인공은 토끼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토끼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 반려동물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또 이 두 번째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고양이. 고양이에 대해서 네. 얘기를 네. 나눠봤죠. 이 토끼도 최근에 이 반려동물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강아지나 고양이는 안 키워봤지만 토끼를 키워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인데 할머니 댁에 있던 토끼가 너무 귀여워서 데려와서 키웠었거든요. 그 토끼만의 매력이 참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키우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얼마 전에 SNS에서 그 지하철에 토끼를 이제 데리고 타는 네.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요즘 토끼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맹앵커도 키워보셨다고 하는 네.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뭐 토끼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게 아주 드문 일이 아니고요.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애견 카페처럼 토끼 카페가 생겨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일본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런 토끼 카페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이 홍콩에서 처음으로 토끼 카페를 문을 열었는데 이 예약을 하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토끼가 일반적으로 뭐 좀 온순하고 조용한 동물로 좀 알려져 있는데 키우기는 어떤가요? 사실 좀 귀여운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하고 경계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 친해지려면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인데요. 네. 토끼는 주인을 알아볼 정도로 똑똑하고요. 또 귀여운 외모로 애교도 잘 부리기 때문에 아주 매력이 많은 반려동물입니다. 아까 우리 맹앵커께서도 네. 매력이 굉장히 많다라고 맞아요. 하셨는데, 네. 그렇지만 이 키우기가 쉽지 않은 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털이 아주 심하게 빠지고요. 또 어떤 물건이든 갉아먹는 습성이 있어서 네. 뭐 전선이라던가 집에 있는 물건들을 많이 갉아먹는 편입니다. 또 이 야행성이라서 밤에 잠을 자지 않으니까 또 밤에 잠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또 토끼도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집에만 갇혀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야외 활동을 해주고 햇볕도 쬐어주고 또 산책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귀엽지만 참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네. 동물이에요. 그래서 저도 키우다가 나중에는 할머니 댁으로 다시 돌려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토끼를 보면요. 산토끼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토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집토끼로 길들여진 굴토끼가 있고요. 또 우리가 흔히 산토끼라고 부르는 야생 매토끼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통 영어로 토끼를 레빗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굴토끼를 말하는 거고요. 이 매토끼, 산토끼의 경우는 헤어라는 단어로 그렇군요.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야생에서 사는 토끼와 집에서 키우는 토끼가 또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우선 가장 큰 차이라면 이 산토끼가 좀 더 덩치가 크고요. 그만큼 귀도 긴 편이고요. 이 가장 큰 차이는 이 새끼를 낳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집토끼는 이 굴토끼라고 불리기 때문에 굴을 파고 어미가 자신의 털을 뽑아서 그 안에 깐 뒤에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집토끼의 새끼의 경우는 태어나면 털이 없고요. 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미의 보살핌을 많이 받아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산토끼는 땅 위에 그대로 털을 닦아서 새끼를 낳는데요. 이 산토끼의 새끼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금방 눈을 뜨고 걸어 다니고 또 뜀박질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역시 산토끼답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름만큼 새끼를 낳을 때도 아주 큰 차이가 있었네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토끼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흰 토끼가 가장 먼저 생각이 네. 나요. 이건 역시 집토끼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흰토끼 같은 경우는 사실 별도의 종이 아니고 네. 알비노입니다. 우리가 네. 알비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동물의 경우에서 많이 본 적이 그렇죠. 있는데요. 이 흰토끼의 경우도 눈알이 빨갛고 귀에 핏줄이 흐르는 것이 보입니다. 그만큼 네. 이제 야생에서는 알비노기 때문에 살아남기가 힘들지만 우리가 집토끼로 길들이면서 또 예쁘고 하얗고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반려 토끼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토끼가 다산의 상징이잖아요. 번식 능력이 좋다는 건 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낳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실제로 토끼가 다산의 상징인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네. 보통 토끼의 경우는 한 달 정도 임신을 하면 한 번에 5마리에서 6마리 정도 새끼를 낳고 네. 많게는 8마리까지도 정말 낳을 수 대단하네요. 있다고 합니다. 네, 토끼는 또 1년 내내 번식을 할 수 있고요. 네. 새끼를 낳으면 24시간만 지나면 다시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이 이 번식률이 낳을 만하네요. 높은 거죠. 네. 네. 계산을 해보면
하면 이론적으로는 1년에 한 60마리 이상도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다산의 상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또 이 다산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아주 재미있는 속설이 있는데 토끼의 발이 행운의 상징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토끼가 새끼를 많이 낳다 보니까 그만큼 풍요로움을 뜻한다 이렇게 여겨서 네. 과거에 유럽이나 아프리카 쪽에서는 토끼의 왼쪽 앞발을 마치 부적처럼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풍요를 상징했다는 네. 거죠. 다산의 상징에 또 여러 가지 의미가 토끼가 가지고 있었네요. 그런데 저는 토끼를 잠시나마 키워본 입장에서 사실 토끼를 생각하면 변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 동글동글한 변을 정말 자주 그리고 또 많이 내놓더라고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배설물이 보통 그 동글동글하고 말씀하신 네. 대로 같이 네 그렇죠 생겼는데. 딱딱한 배설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토끼가 묽은 배설물도 이렇게 배출을 하는데요. 그래요? 네 하지만 이 경우는 토끼가 먹어버립니다. 네? 먹는다고? 네. 저는 먹는 거는 전혀 못 그거 봤는데. 먹을까요? 네 토끼가 네. 이 변을 먹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이고요. 우리는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토끼가 이미 먹어버려서.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배설물의 같은 경우 절반 이상이 이제 몸속에 있는 세균이고요. 또 24% 정도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토끼가 이 변을 다시 섭취한 이후에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다시 한 번 더 재소화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토끼똥 하면은 그 예전에 시트콤에서 에피소드로 나왔는데 좋은 약이라고 갖고 왔는데 이게 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바닥에 떨어진 걸 보고 이렇게 다 돌려 먹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재밌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꼭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토끼 얘기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봤던 거대 토끼가 생각이 나요. 네. 이런 큰 토끼가 가능한 건가요? 네, 아주 화제가 됐었던 네, 적이 있었죠. 맞아요. 지난해에 나온 이 덱스터라는 이름의 토끼였는데요. 이 덱스터는 태어났을 때 아주 작은 강아지만 하다가 급속도로 자라면서 한 10개월 만에 무려 91cm 정도가 됐습니다. 이 같은 나이의 토끼들과 비교하면 3배 정도 더 큰 편이고요. 네. 이 덱스터가 콘티넨털 자이언트 토끼 종인데 이 같은 종의 토끼랑 비교를 해도 절반 이상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덱스터가 이제 겨우 이제 1살이 조금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덜 자란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로 계속 자라다 보면 몸 길이가 뭐 1m를 넘는 것은 금방이겠죠. 그래서 네. 아마도 이 덱스터가 나중에는 가장 큰 토끼로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정말 덩치는 큰데 주인한테 안겨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귀엽고 순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독특한 토끼가 또 있다면서요?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북극에 사는 북극 토끼입니다. 북극에도 토끼가 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생김새를 한번 보시면요. 네. 우선 혹시 다른 점이 좀 보이시나요? 뭔가 좀 다리가 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뛰는 모습이 얼핏 보면 그냥 강아지가 네 발로 달리듯이 좀 네. 토끼와는 다른 느낌으로 달리고 네. 있는데요. 이 북극 토끼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 눈 위에서 살기 때문에 발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리가 아주 길게 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밭에 몸을 숨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털 색깔이 회갈색으로 변했다가 겨울이 되면 다시 눈에 숨을 수 있도록 흰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북극 토끼도 역시 다산의 상징인 만큼 새끼를 많이 낳는 네. 편이지만 아무래도 이 다른 집토끼나 산토끼보다는 좀 수명이 짧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북극에 사는 토끼는 오늘 처음 봤는데요. 뛸 때 보니까 토끼 같지 않으면서 네. 또 이렇게 네. 다시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토끼 같고 네. 참 신기하고 귀엽네요. 네, 저도 가끔 TV 프로나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들 보면은 동글동글하고 이제 귀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맹앵커는 다시 기회가 온다면 키울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집에 열심히 있는다면 같이 놀아주고 뛰어놀아줘야 되니까요. 네. 그러면 생각이 있습니다. 변을 잘 치워주는 네, 거 맞아요. 얘기하시고. 변을 잘 치워줘야 네. 되거든요. 이렇게 먹지 않게. 습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맞습니다. 오늘 토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